요 기사는 저도 이제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이코노미스트와의 이제 외신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져요. 아이고. 나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이제 뭐 청와대의 저주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제 이 기사에서는 그 우려를 언급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화 이후에 한국 대통령 상당수가 탄핵되거나 수감된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대통령님께서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님께서 당한 그런 기소, 정치적 동기에서 좀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청와대의 저주를 깨뜨릴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전 포인트를 이 기사 매체에서 아마 다뤘다라고 지금 전해지는데요. 요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냥 네. 과거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네.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본인도 혹시나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걸 정말 솔직담백하게 외신을 통해 밝힌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결국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 지지자분들이 또 갈망하게 될지 이 기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게 대통령의 부당한 조작 기소와 관련된 부분은 빨리 좀 매듭이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망이 더 많이 이제 보여지고, 대통령도 사실은 저런 말씀을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솔직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질문에 답변을 피하지 않고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사가 국내에 보도가 된 게 어제입니다. 예. 근데 우리 어제 무슨 얘기를 했죠?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제 이런 솔직히, 이야기가 예. 또 논란이 되다 보니까 당대표는 저런 워딩을 하는데 대통령은 외신을 통해 자신이 불행한 또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피력한 대목이 보도를 타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하고 배치돼 있잖아요, 내용 자체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말이요. 보통 독재에 저항하는 야당 대표들이 쓰는 말이고 그치. 보통 대통령 탄핵 날릴 때 쓰는 말이에요. 탄핵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선전포고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아니 뭐 좀 탄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고 무슨 여당의 대표가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말이 돼요 이게? 그치. 아니 보통 윤석열이나 박근혜 탄핵당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 말을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날립니까? 그것도 여당 대표가? 아니 이지은 대변인도 여당 대변인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도 안 했는데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뭐 설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설마. 이분들이 저는 도대체 왜 이러나 진짜. 아니 한번 해보자는 건가. 아니 그 생각이 들고 해보자는 거였잖아요. 네, 저는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자꾸 이걸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소취소는 결과값이고요. 대통령님에 대한 그 사건들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라면 그걸 밝히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니 조작 수사, 조작 기소면은 그걸 밝혀야지 덮어놓습니까? 아니 억울하게 사람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억울하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뭐 공소 취소라는 걸로 국민들의 그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데 그 순서가 잘못됐다. 조작 여부를 밝히는 게 일단 순서지. 저는 지금 이런 야당의 공세도 버거운데 현직 여당 대표와 대변인 이 청래당 사람들이 자꾸 대통령님에 대해서 그런 뭐 돌려까기도 아니죠. 이제는 직접 까기죠. 이거 굉장히 지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아휴. 요 JTBC 기사 오늘 보면서 전 좀 황당함을 느꼈는데 어제 우리가 좀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갑자기 멀쩡한 대통령님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헛소리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다라고 밝혔다고 전해지는데 아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이거 좀 설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약간 아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무섭다니까요? 아니 이거 완전히 조국 스타일 아닙니까? 조국 대표가 그러잖아요. 방금 어제까지는 김용남 죽어라 민주당 나가라 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원팀이면서 원팀. 공동공약 개발하자 그러잖아요. 우당이면서 공동공약 개발하자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플레이냐고. 아니
한 길을 가야지, 원웨이를. 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무슨 탄핵할 것처럼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외쳤던 분이 오늘 와가지고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세계적인 지도자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고 하면은 이걸 도대체 정청래라는 한 인격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투보이스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단결하는 뭐예요? 거 알겠고요. 예, 예. 뭐 뭉쳐야 산다는 것도 알겠고요. 아니, 뭐 어려우세요, 갑자기? 상황이 난처해졌어?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죠. 왜 네, 모릅니까? 네. 아니 분열보다 통합이 좋지. 근데 어제 왜 시비를 몰라? 걸었잖아. 통합이 아니라 어제 근데 시비를 이제 걸었는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예.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것은 분열을 조장하고 네. 분열을 더 나아가서는 관리해야 될 사람이 네.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패배할 결심을 네. 실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네. 그 이후에 자신의 처지가 글쎄요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좀 두려워서 이런지 몰라도 뭔가 좀 입장이 어제까지는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정반대. 만세를 또 부르는 네. 전차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저는 이런 다중적인 인격의 발화, 근데 다중적인 인격, 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를 이해를 해보면 동일해요. 동일해요?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를 흔드는 네. 예를 들면 친한계 같은 인물들이 외부에서 계속 흔들어 제끼면 네.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결해야 된다.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입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어깨 뭉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어깨가 뭉친 것 같아요.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뭉쳤어. 우리가 하나야 됩니다. 피곤해요. 그런 식으로 늘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외부에 우리는 뭉치려고 하는데 자꾸 분열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걸 가정해두고 이런 발언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나를 흔드는 사람들은 분열 세력. 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뭉쳐야 된다는 말도 좀 황당한 게, 뭐 만두 빚어요? 아니, 뭐 수제비 만듭니까, 지금? 뭘 자꾸 반죽처럼 뭉치자는 말만 계속 하는 건지. 그리고 전 이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한 말입니다.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니, 뒤에 거는 저작권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있는 그 책 제목을 인용한 거고요.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된다는데 정청래 대표는 딴지만 믿고 딴지만 보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딴지 게시판에 어제 글 썼잖아요, 또. 근데 무슨 국민을 또 팝니까? 아니, 본인이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이라면서요. 그것만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간대. 정치는 국민이 한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란 말 쓰실 자격이 있죠. 전체 국민을 보고 하시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는 딴지가 민심의 척도라면서요. 그래놓고서는 무슨 자꾸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간다는, 이런 정말, 무슨 국민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말과 행동이 안 맞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조국 후보 보는 느낌이야. 오늘 아침에 그 얘기 했잖아요. 간판은 이재명, 네. 메뉴를 열면 정청래 라면, 정청래 덮밥. 정청래 구이, 정청래 네. 떡볶이. 네.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정청래 튀김만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지금 있는 오늘 거야, 같은 지금.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당대표의 네. 행위들을 보면 네. 뭐 1인 1표제 의결이라는 부분, 네. 그리고 전북도지사 만나고 온 부분, 네. 뭐 그리고 원래는 또 평산마을까지 가려고 했던 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정권은 짧고 뭐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네. 했던 그런 뭐 배경들을 다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 네. 자신을 지지하는 뭐 딴지에 글 쓴 것까지 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결집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줘 놓고 나서 네. 결국 그걸 뭉칠 수 있는 명분은 나는 친명이다. 내가 대통령에게 사실상 반기를 든 당대표가 아니고 나는 대통령이라는 간판으로 지방선거를 치렀고 여전히 대통령을 사랑하는 당대표다. 민주당원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앞전에 했던 행위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발광체가 돼서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대통령은 실제 시그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네. 애써 부정하면서 본인은 대통령을 사랑한다. 나 무서워, 이런 말 들으면. 아니, 저는 제 정청래 대표 제가 오늘 별명 하나 드리면은 다중청래 같아, 다중청래.
이게 약간 특기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완전히 이거는 다중인격 아니고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떤 게 떠오르냐면요. 윤석열이가 내란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란 일으키기 전에 시장 가가지고 DJ 하면서 여러분들, 이랬잖아요. 저 믿으시죠? 저 믿으시죠? 저 믿으시죠? 하면서 내란 일으켰다고. 윤석열이랑 뭐가 달라 지금 정청래 다중청래랑. 나 윤석열 생각난다니까요. 왜 국민들의 그 윤석열에 대한 트라우마를 왜 건드려 주십니까? 그 조국 후보 생각나고. 예? 아, 이거 정말 심각하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짧게 한번 볼게요. 다음 기사 뉴스원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소리 중에 헛소리인데요. 계엄 탄핵이면 이재명 공소 취소도 탄핵이다. 이것도 헛소리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은 짧다. 정청래 말처럼 이렇게 활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잘하셨습니다. 이거 정청래 대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랬는데 또 오늘은 이재명 보유국이고 단결이에요? 국민만 보고 간다고요? 그럼 한동훈의 이런 약간 조롱이죠. 이건 사실은. 조롱. 어떻게 대처할지가 일단 의문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 왜 아,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승질나서 한 거 아니야?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그럼 하시든가. 예. 공항에는 왜 못 갔는지. 그리고 왜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을 굳이 했는지. 그 탄핵 때 쓰는 발언을.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돼. 근데 죄송한데 당대표가 답변도 못 하시잖아요. 네. 못 하면서 대통령 사랑해가 또 튀어나와 와, 근데 버리니까. 무섭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래 버리면은 무서워.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에 대한 또 의구심이 드는 거고.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언론이 물기 좋은 떡밥을 던져놓고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첫날에 이 문장 하나로 언론이 도배가 됐어요. 그리고 이튿날 또 오늘 같은 날 정청래의 말처럼 정권은 짧다라는 한동훈 같은 정치인들이 등장한다라는 활용해 건 먹죠. 또 이걸 또 활용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 9박 10일간 간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심해. 아이 참. 아니 이게 그 장인수 기자의 공소 취소 그 썰 풀기 했다가 그때 한번 사고 친 적 있잖아요. 네. 공소 취소 썰. 뭐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팩트 체크도 안 된 거 해가지고 얼마나 활용당했습니까? 아니 완전 이거 장인수 스타일이에요. 장인수 스타일. 아니 이것도 지금 빌미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빌미를 준다는 면에서는 장인수 기자 뭐 기자라고 좀 부르지도 않겠지만 장인수 스타일의 그 빌미를 주는 것과 정청래 대표가 지금 빌미를 주는 것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 왜 이러느냐. 근데 귀결은 다 어디로 가요? 조국으로 갑니다. 아, 귀결은 조국이에요. 그동안 그래 왔죠. 예, 이 문조털레유가 이렇게 지금 회방을 놓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하나 연장해서 기사 한번 볼게요. 중앙일보 기사인데 오랜만에 이제 이현주 전 수석 최고위원이죠. 이현주 위원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권은 정권보다 짧다. 정청래 본인부터 돌아볼 때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뼈 때리죠. 아, 이거 네. 당권은 정권보다 짧죠? 당연하죠. 예. 그건 뭐 사실이고 이건 뭐 정청래 대표님 거울 보라는 얘기는 뭐 이현주 최고가 하지 않으셔도 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뭐 선거에 대한 패배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따 저희가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현주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예. 정청래 대표에게 결자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기사가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참고로 이현주 최고위원은 사퇴를 했고요. 네. 책임을 졌고요.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책임을 안 지면서 욕심내고 있죠. 자기 장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언제는 갑자기 정권은 짧다고 협박을 하더니 또 오늘은 이재명 보유국이라는 희한한 얘기를 지금 하면서 상대방들에게 빌미만 주고 있다. 이게 좀 현실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요거 근데 또 네. 아까 제가 놓친 건데 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의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 예. 감정이라는 게 이재명 보유국이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는 거는 사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친청 대 친명이다, 사실. 네. 다 친청 대 친명.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자체를 심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김민석 총리도, 송영길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을 앞세워서 네. 전당대회 도전을 할 거니까 본인도 대통령을 시시때때로 계속 존경심을 드러내야만 친청 대 친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형님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속마음을 안 들켰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 들켰는데 뭐. 속마음을 들키면서 이렇게 구는 거는 근데 들켰다고 생각 안 하나 솔직히 이거 명팔이 아닙니까? 아니 누가- 또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또. 그동안 누가 명팔이었는지는 다 드러났고요. 아니 그럼 유시민 전 장관님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지적했던 그 명심팔이가 정청래였네. 그럼 저는 이게 정봉주 의원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봉주 의원이 그 나락의 길을 가면서 명심팔이로 그때 그 박원석 의원이 폭로해가지고 그때 한 방에 가버렸잖아요. 네. 이거 지금 정청래 대표 이거 무슨 정브라더스도 아니고 정봉주의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어디로 가요? 이낙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낙서구의 길을 가는 이낙연의 낙성연대 이준석 이낙연 낙성연대. 그러니까 이제는 정봉주의 길까지는 이미 온 것 같아요.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위험하죠 지금. 아니 지금 정브라더스 아닙니까? 근데 좀만 더 가면 이제 낙석이라고 이낙연이라고. 내가 보니까 그 네? 정청래 대표님 이제 열렬히 심해요.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 메시지의 그 톤이 너무 세더라고. 어우 심합니다. 수위가 요즘에. 너무 세요. 사실상 뭐 거의 반명의 깃발을 와. 들고 있는 수준인데. 근데 또 갑자기 이재명 보유국 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가면 차라리 일관돼요. 아니 마음이 변했든 아니면 그동안 위장을 했든 뭐 이지은 대변인처럼 막 그냥 뒤집어 씌워 그냥 하고서 그 길을 쭉 가면은 아 저 사람들이 이제 진짜 조국 혁신당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오늘은 대통령 사랑해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 보유국이고 만세 단결 이게 저는 희한하고 무섭다니까. 아, 이거 정말 다중청래입니다. 이거 거의 정봉주 전 의원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8-1 기사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이 기사가 떠오르던데, 올해 1월 20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고요. 그 청와대 만찬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지금 한번 다시 와서 볼게요. 대통령님께서 혹시 반명입니까? 라고 뼈 있는 농담을 했다라는 기사 제목인데 정 대표의 대답이 관건입니다. 그 가관입니다. 말장난이 들어가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하하하 이제 친청 청와대 말장난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때도 혹시 반명입니까? 라고 이 말씀을 괜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했겠죠. 뜻이 있는 거죠. 이제 와서 보면. 그렇죠. 근데 그때 이 말 들었을 때 우리도 야 좀 의아하다. 저도 사실은 이런 뭐 농담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그냥 뭐 이제 뭐랄까 워낙에 언론에서 네.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뭐 명청 뭐 대전이다 뭐 이런 명청 식으로 갈등. 명청 갈등 명청 대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걸 이제 의식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죠. 그렇게 처음에는 예.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와 이거 실화야. 아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래서 저는 오늘 딱 이 기사가 떠오르면서 음. 이게 정말 대통령님이 또 보는 시각과 관점과 정보량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더 아시고 이런 시그널을 남겨놓은 거 아닌가도 싶더라고요. 지금의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네. 정권은 짧고 딴지는 영원하다. 정권은 짧지만 김어준은 영원하다.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저 6개월 전에 저 뼈 있는 농담이라는 거는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확인을 받은 거겠죠. 와. 그 여기서 전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본인이 친명이고 예. 친청와대라고 했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 어떻게 청와대를 이제 보조를 하느냐, 예. 대통령과 발을 맞춰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뭐 지난 9개월은 우리가 본 그대로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음 기사도 한번 볼게요. 요 디지털 타임스 기사도 한번 띄워주세요. 9번 기사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 등원한 벌써 재선 의원이네요. 김남국 의원, 안상갑에 김남국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나 봐요. 정청래, 이 대통령에게 반기 들겠다는 거 아니야. 출마 여부는 본인 판단할 몫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봤는데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보는 판단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중들의 다수의 판단은 좀 괴리가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전략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쉴드를 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친명 인사죠. 근데 그러니까 분류는 하죠. 분류는. 예,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근데 네. 친명 인사인데
청와대에서 나오고 나서 민주당에서 대변인직을 맡게 되고 그리고 전략공천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정청래 대표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어요. 뭐 전략공천 줬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어찌 보면은 양쪽 다 네. 다리가 걸쳐져 있는 존재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정치를 뭐 한 해 두 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김남국 의원이 지금 상황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 본인 성격상 어느 편에 서거나 어느 쪽을 적으로 두거나 하는 정치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다만 지금의 상황이 원래 그렇게 또 김남국 의원이 사랑했고 존경했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상당 부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이고 누구로부터 어찌 보면 사실상 공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텐데 공천 받았으면 그 고마운 마음도 알겠지만 내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누구였죠? 박수현 대변인처럼 네. 이제는 자기 목소리 낼 때도 됐거든요. 근데 요거는 너무 아쉽죠.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사람들이 그냥 친청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그걸 감수하셔야 돼.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어느 쪽에 서지 않고 갈등을 여기서 더 벌리지 않으려고 하고 네. 양쪽 다 그만하자 이제 그런 스탠스를 가진 의원님들이 꽤 있어요. 둘이 싸우지 마라 맨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말라.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분열하지 않는 것, 통합하는 것, 네. 뭉쳐야 되는 것. 이게 아까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메시지 아니에요. 단결.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정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 결과를 민주당의 1호 당원인 대주주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평가와 관련되게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네. 그죠?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고 상황을 뭉개고 됐으니까 우리 그냥 뭉치자. 덮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은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그냥 이불 덮고 살자랑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냄새 나는데 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냄새가 나면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 안에 어떤 막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과값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그게 뭐 청소를 하다 보면 막 버릴 거 분리수거할 거 막 오물이고 뭐고 다 튀어나오잖아요. 정리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있는데 통합하자, 포용하자, 미래로 가자. 여기까지만 하자. 이게 뭐 이런 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그거는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자랑 똑같아요. 강도랑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강도가 침입해 들어왔는데 후라이팬을 들든 의자를 들든 뭘 들어서 정당방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네. 근데 강도랑 싸우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옆집 게 조용히 살자. 그럼 강도랑 어떻게 살아요 우리 집에 한 집에서? 그냥 조용히 살아? 강도 뭐 제육볶음 볶아줄까요? 뭐 어떻게 같이 살아요 같이? 뭐 같이 혼밥해 같이 섞어서 밥 먹어 같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이번 지방선거 때 가까스로 석패한 이 민주당 후보님들이나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패배한 분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명명한 거. 이겼어야 하는 곳을 졌다. 이길 수 있는 곳을 졌다. 요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후보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어떤 무조건적인 통합, 무조건적인 포용, 무조건적인 미래로 가자, 덮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나도 못 받아들여. 나도 9개월 동안 참았는데. 아니 무조건적인 통합 얘기할 거면요 왜 국민의힘도 통합하지 그래요. 무조건 묻지마 통합인데 왜 개혁신당하고 왜 통합 안 해요? 거기랑도 싸우지 말지 그래요. 왜 무조건적인데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안을 분석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우리 하나야. 그 우리 집에 강도 들어와도 강도랑도 하나로 뭐 강강술래 같이 하겠네요, 그죠? 우리 집에 강도도 어서 오세요 강도님 이러면서 왜 이제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강도님 빨리 다 훔쳐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게 비유 이런 거 들면서도 제가 자괴감이 들어버려요. 자괴감이. 그리고 내부의 단합을 헤쳐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네, 그거는 뭐 내가 더 이상 뭐 선빵 논란 무슨 논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예. 대통령이 뭐라고 평가했냐고요. 그것만 이제 짚고 가자고요. 예.